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직도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신 요양원 또는 주간보호센터의 창업, 과연 신규로 설립할 것인가, 아니면 기존 시설을 매입해서 운영을 해볼 것인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제가 한 3년 전쯤에 아마 제 영상을 보면 신규 설립과 기존 시설을 매입하는 것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해 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수년이 흘러서 조금 그때는 다른 내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같아요. 근데 아직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것과 관련해서 상담을 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 신규 창업을 할 시의 장점입니다. 내가 사람을 채워서 권리금을 만들어내는 시설을 설립할 수 있죠. 자, 요양시설은요, 일단 설립해서 운영을 하시면 사람 없어 망하고 이런 거 거의 없어요. 그렇다는 것 결국은 1년이 지나든 몇 개월이 되든 2년째가 되든 사람은 찬다는 얘기예요. 자, 사람만 차면 어떤 고생을 했든 자연히 내 시설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할 때 권리금이 생깁니다. 이거는 무슨 장사를 잘해야만 권리금이 생기는 가게라든지 식당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시간과의 싸움으로 잘 채워놓기만 하면 권리금이 무조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 직원을 모두 내 사람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나중에 가면 이제 기존 시설 매입할 때의 단점과의 차이인데요. 처음부터 직원 한 명 한 명 입소자가 차는 대로 맞춰서 직원도 뽑기 때문에 나하고 코드가 맞는 또 내 스타일을 잘 알고 우리 시설을 잘 알고 어르신을 잘 아는 그런 직원들이 안정화가 돼야 나도 나중에 좀 여유롭게 바깥도 나다니고 다른 일도 하고 또 시설을 좀 안정적으로 맡길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직원을 모두 내 사람으로 잘 만들 수 있다는 거 장점이고요. 그 다음은 시설 보수 비용이 안 들어가고 깨끗합니다. 당연하죠. 새로 했으니까 내가 원하는 인테리어, 원하는 색감, 디자인 등등으로 했고요. 당연히 새 거니까 깨끗하고 당장의 보수 비용이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기존 시설 매입은 다르겠죠. 또 다른 장점은요. 자, 천천히 익혀가면서 운영 노하우를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처음에 내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사람인데 갑자기 시설을 딱 도맡아 하는 것보다요. 천천히 아직 입소자가 많지 않을 때 한 명씩 청구는 어떻게 하고 입소 보고나 계약은 어떻게 하고 전사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여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씩 배워나갈 만한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확장 또는 추가 설립 방법이 쉬워집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천천히 사람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배웠고 내가 직원도 내 사람으로 채워놓고 이러다 보면은 근처에 확장을 하거나 2호점으로 아니면 크기를 키워서 재공사를 하거나 이런 등등을 할 때 내가 만들어 놓은 내 직원, 내가 만들어 놓은 내 노하우를 가지고 쉽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면 되고 세면대는 어느 위치에 놓으면 되고 기구는 뭐를 사면 되고 이런 걸 다 이제 알잖아요. 내가 경험하니까 처음부터. 그런 장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 장점은요. 사건, 사고에 대응이 쉬워집니다. 주간보호든 요양원이든 사건, 사고 없는 일 없어요. 돌아가실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직원이 사고 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거를 처음부터 사람 없을 때부터 하나씩 경험해보고 내가 직접 처리를 해보고 이래야지만 사건, 사고를 미리 어떻게 예방하고 현지유산 어떻게 예방하고 등등 그런 게 좀 대응이 용이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장점으로는요. 직원 및 보호자 컨트롤이 가능하다. 굉장히 중요한데요. 입소자 없을 때부터 처음 입소 계약부터 입소 상담부터 내가 다 하고 그리고 그 어르신을 하나하나씩 천천히 오랜 기간 케어하다 보면 그 입소자하고 라포가 형성이 잘 되고요. 직원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 보호자도 직원도 나와 신뢰도가 생기고 내 말을 믿어주고 내가 시킨 대로 잘 따라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존 시설 매입은 그런 게 어렵겠죠. 자, 그 다음 또 신규 창업의 장점으로는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수익의 극대화가 가능합니다. 천천히 어떻게 운영해야 가장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고 어떻게 돈을 아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걸 다 알게 돼요. 하나부터 시작하게 되면. 그래서 동일한 시설이랄지라도 훨씬 더 큰 수익을 극대화시켜서 가져갈 수 있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렇담 신규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의 단점은 없을까요? 있죠. 신규 창업할 때 단점은 바로 초기 스트레스가 심하다입니다. 자, 초기 스트레스 뭐 있을까요? 언제 빨리 입소자를 채우지? 하면서 한 달, 두 달, 세 달 적자의 그 시간을 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무조건. 왜냐, 당장 입소자가 한두 명만 있어도 직원은 풀로 다 있어야 되니까, 필수 직원들이. 그 사람들 인건비 줘야 되죠, 관리비 내야 되죠, 뭐 이자 나가죠, 등등. 한 달에 1,000만 이상씩 그냥 막 쓴단 말이에요. 자, 이게 바로 신규 창업의 최대 단점이에요. 이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게.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처음에 이제 잘 모르잖아요. 신규 창업을 하든 기존 시설 매입을 하든 처음에 잘 모르잖아요. 운영하는 걸. 그러다 보니까 배워나가는 스트레스도 있기는 해요. 예. 이렇게 초기 스트레스가 심하다는 게 바로 신규 창업의 유일한 단점입니다. 그거 외에 다른 단점을 제가 생각해 보려고 해도 사실 딱히 없어요. 물론 굉장히 중요한 단점이죠. 그렇지만 딱히 다른 단점은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자, 그럼 기존 시설을 매입하는 것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초기 운영에 있어서 금전적 리스크가 적다는 겁니다. 왜냐? 사람이 차 있는 시설을 내가 매수하는 거기 때문에 매수하자마자 그 달에 수익이 발생하잖아요. 뭐 그게 크던 적던 아무튼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처음 운영해 나가는 것보다는 당연히 금전적 여유가 생기겠죠. 이 부분이 기존 시설을 매입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좋지만은 않아요. 왠지 뒤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 기존 시설 매입의 장점은 바로 초기 스트레스가 덜하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초기 스트레스가 없는 게 아니고요. 신규 창업할 때보다 좀 덜하다는 얘기예요. 왜냐, 일단은 돈이 들어오니까. 일단 돈이 들어오니까. 그리고 사람들 시스템이 잡혀있는 시설이니까. 초기 스트레스가 덜하지만 없는 게 아니에요. 막대한 다른 또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자, 그건 이어서 기존 시설 매입의 단점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인테리어 보수가 필요해요. 대부분 지어서 막 새거 그런 거 없죠. 내가 매수할 때 거의 다 오래되고 뭐 도배라도 장판이라도 다시 해야 되고 이렇단 말이에요. 제가 작년하고 올해 최근 그 기존 시설 매입하신 분이 부분 변경 인테리어를 요청하셔서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요. 손대기 어려워요. 왜냐면 어르신이 이미 있는 상태잖아요. 그럼 그 어르신을 어디로 빼서 도배라고, 어디로 빼서 바닥에 데코 타일을 깔고, 뭐, 그 시설을 부시고 뚝딱뚝딱 이거 쉽지 않습니다. 어르신들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거든요.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그리고 돈도 더 많이 들고요. 어르신 옮겨가면서 해야 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짐도 다 빼야 되고. 자, 이렇게 인테리어 보수가 또 금방금방 필요해지고, 돈도 들고 어렵다는 거 단점입니다. 그리고 또 기존 시설 매입의 단점으로는 직원과 보호자 갑질이 매우 심해요. 왜냐, 이 사람들은 이 직원 같은 경우는 보호자도 이미 이 시설에 개전에 있던 사람들이잖아. 근데 갑자기 대표랍시고 띡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나타났어. 근데 자기가 대표래. 막 지시하고 뭐 자기 스타일대로 뭘 하려 그래. 말 안 들어요. 직원도 그냥 나가버리거나요. 보호자도 그냥 어르신 데리고 다른 데 옮기면 그만이에요.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예요. 나한테 상냥하게 잘하던 대표가 아닌 다른 사람이야. 잘 모르겠어. 그럼 일단 기선제압부터 하려고 그래요. 어르신들이.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에. 자, 이렇게 갑질이 매우 처음에 심해서 이걸 다 일일이 맞춰주고 해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 또 기존 시설 매입의 단점은요. 경험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당장 완벽한 운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해요. 완벽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실수 용납이 안 돼요. 여러분, 이 요양시설은요. 공단이 아주 얍삽하게 만들어놔서 실수가 용납이 안 됩니다. 내가 처음 뭐 오픈해서 처음 내가 시설을 인수해서 잘 몰라서 뭐 돈을 잘못 쓰거나 회계 처리를 잘못했어. 뭐 아니면 시군구 보거나 청구 등등을 잘못했어. 이게 5년 뒤에 가서 터진다니까요. 다 긁어내는 거예요. 폐업이에요, 무조건. 그런 거는. 잘 모르는 상태에서 뭐 실수 한두 번 할 수 있잖아요.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 것들을 나중에 가서 크게 배우고 충분히 익힐 시간 없이 갑자기 들어가자마자 완벽히 다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르신이 차서 운영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걸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 단점은요. 동일한 규모의 시설이라고 할지라도요. 신규로 창업해서 키워나가서 완성해 놓은 시설보다 아주 월등히 수익이 떨어집니다.
왜냐? 남이 운영해놓은 그대로의 급여, 뭐 나가는 돈, 인건비, 뭐 사용되는 뭐 여러 가지 생필품, 식비 등등 다 남이 하던 거 그대로 포괄 인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돈을 어떻게 하면 아끼고 어떻게 하면 가져가는지에 대한 걸 모르는 거야. 새로 인수하면 기존 거를.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키워나가서 이렇게 하면 돈을 아끼고 이런 업체랑 계약해야 돈이 효율적인 거고 이걸 사는 게 좋은 거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신규로 해서 설립해서 사람을 채우는 것보다 수익이 적습니다. 실제로 특히 어린이집 원장님들 많이 그래. 실제로 이렇게 뭐 기존 시설 막 인수해가지고는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이 지나도 아니 듣던 바하고 너무 다른 수익을 벌으니까 힘들어가지고 저한테 연락 와가지고는 이거 수익이 내가 안 나는데 좀 봐주세요. 이런 분들 많습니다. 뭐가 잘못된 걸까요? 어떻게 하면 왜 수익이 남들은 잘 번다는데 저는 왜 그럴까요? 이런 거 굉장히 많아요. 들어가서 보면 인건비 문제, 뭐 쓸데없이 나가는 돈 이런 거 굉장히 많아요. 자, 그리고 단점은 또 있습니다. 현지 조사로 인한 폐업의 위험이 크다입니다. 이건 아까 말한 완벽히 운영을 못하기 때문이기도 해요. 정말로 당장 딱 뛰어들어서 하나도 실수 없이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나중에 현지 조사로 인한 폐업을 당할 위험이 매우 큽니다. 그 다음 단점으로는요. 비싸요. 뭐가? 권리금이. 기본 수억, 10억. 권리금이 이미 잡혀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요양원 같은 경우도 기존 시설 인수할 때는요. 어르신 머리수 하나당 1,000만원씩 책정해서 이렇게 좀 권리금이 돼 있고 거기에 플러스 인테리어나 뭐 부동산 가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똑같은 뭐 29인 요양원이라 할지라도 뭐 오래된 상가 일부에 있는 29인 시설과 아니면 단독으로 돼 있는 지어져 있는 29인 시설이 금액이 같을 수가 없죠. 부동산 값이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사람의 차이는 거에 따라서 또 권리금이 다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힘들어도 처음에 내가 처음 신규로 차려서 사람을 채운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권리금을 내가 받아먹는 게 낫지. 잔뜩 몇 억씩 쌓여있는 권리금을 줘가면서 들어가가지고는 수많은 리스크와 위험, 어려움을 겪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제가 올려드린 주제의 주된 내용은요. 과연 주간보호든 요양원이든 창업하는 데 있어서 새롭게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과 남의 거를 인수해서 하는 것이 뭐가 더 좋습니까? 하면 저는 당연히 새롭게 처음부터 시작하세요 라고 권해드립니다. 자, 근데 여기 어려움이 하나 있어요. 내가 돈이 있고 아무리 그래도요, 새롭게 시작하려면 상가 찾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말씀드렸죠. 허가가 가능한 지역을 찾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치 있는 사업인 거예요. 아무데나 개나 소나 누구나 막 차릴 수 있다면 이 가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저는 같은 돈이라면 고민하지 마시고 신규 창업에 먼저 중점을 두십시오. 차리자마자 돈을 벌 수 있다는 거 전혀 메리트 아니에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훑어보시면서 평균을 따져보십시오. 그게 큰 메리트가 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의 창업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